네, 그래서 우선은 이 메인 영화를 보여줄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크기 조정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좌우로 여백이 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선은 이제 이 메인 영화의 호리존털 얼라이먼트를 이렇게 가운데로 두고요. 자, 맥스 위스를 한 360으로 둘 겁니다. 그래서 최대 커졌을 때 360만큼 커지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의 라운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자, 여기를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라운드가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운드를 줄 건데, 자, 라운드를 줄 거고요. 자, 라운드는 얼마만큼 줄 거냐면은 4만큼 주겠습니다. 자, 라운드를 주면은 지금 약간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여기 끝에가 동그랗게 지금 여기 준 만큼 여기 4만큼 준 만큼 이제 동그랗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역 구분 끝났으니까 이제 색깔을 제거를 해줄 거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자, 우리는 영화를 이제 랜덤으로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랜덤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영화를 검색을 해서 랜덤 아이템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우선 우리가 그룹에는 데이터 소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 type of content는 movie라고 잡을 거예요. 영화를 담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자, 데이터 소스로 그럼 이제 우리가 저번에 데이터를 이렇게 업로드 해놨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안 보일까? 그죠? 근데 순간 깜짝 놀랐는데 네, 버블이 가끔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체 새로 고침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갖고 있는데 영화들을 이 영화 중에서 랜덤 아이템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여기 두어 서치 for를 활용할 건데요. 자, 데이터 소스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이제 여기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할 건데 그래서 두어 search for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어 search for 이걸 클릭해 주시고 자, 타입은 그래서 너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비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무비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search for movie 쓰니까 여기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여러 개의 무비가 배열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무비 하나만 가져오길 원하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 more를 클릭하시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무비 카운트를 클릭하면은 그 무비에 해당하는 개수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first 아이템 하면은 첫 번째 아이템, last 아이템 하면은 가장 마지막 아이템, 그러니까 마지막 무비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랜덤 아이템 하면은 랜덤, 진짜 말 그대로 랜덤을 하나 가져와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랜덤으로 영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랜덤 아이템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영화를 검색해서 랜덤, 그중 하나의 랜덤 아이템을 이 그룹 메인 영화의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이제 백그라운드를 아까는 이제 플랫 컬러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를 이미지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스타일을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자, 이미지의 다이나믹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랜덤으로 가져온 그 영화의 썸네일을 여기다 넣어줄 건데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메인 영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메인 영화를 클릭해 주시고 메인 영화의 무비를 이렇게 골라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져온 영화 우리가 방금 찾아서 가져온 데이터 소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그 썸네일 세로에 이제 세로 이미지를 저장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 세로 이미지를 할 거고요. 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봐볼 겁니다. 그러면은 랜덤으로 영화를 가져와서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영화를 하나 랜덤으로 가져온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다시 새로 고침하면은 또 이 더 플랫폼 2 영화가 아니라 유령 같은 이런 걸 하나 가져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랜덤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여기 재생 버튼과 상세 정보 이렇게 두 가지의 버튼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하나 만들었고요. 이 그룹 위에 이 두 가지 버튼을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우선 버튼을 이제 만들어 놓을 건데, 자, 이제 우리가 버튼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버튼, 자, 왼쪽에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그룹 메인 영화에 가져올게요. 자, 얘는 플레이 버튼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버튼 타입에 아이콘과 레벨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과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은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 플레이를 검색해 볼 거고요. 여기서 아웃라인 말고 이제 필드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 버튼도 있고 또 좋은 게 있나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동그란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재생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뒷 배경 공간 잡는 거는 이제 우리 역할을 다 했으니까 얘는 이제 백그라운드 스타일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이콘 컬러를 검정색으로 해줄 겁니다. 자, 우리가 아이콘 컬러를 검정색으로 해줄 거고요. 검정색은 제일 왼쪽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자, 플랫 컬러는 하얀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얀색으로 해야 되고 아이콘 컬러를 제일 검정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폰트 컬러도 제일 검정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재생 버튼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여기 글자 크기가. 그래서 이거를 400으로 해줄 거고요. 자, 400에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버튼을 하나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Ctrl C 하고 Ctrl V 해서 자, 얘는 상세 정보라고 할 거고요. 자, 얘는 아이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라벨만 이렇게 둘 거고요. 상세 정보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재생과 상세 정보, 그 다음에 이 상세 정보의 이 뒷 배경 색깔은 뭘로 할 거냐면은, 자, 같이 따라 쳐주세요. 3C, 자, 샵 3C, 밑에다 할겠습니다. 날리고 3C, 3A, 38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폰트 컬러군요. 자, 폰트 컬러는 그냥 그대로 두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상한 게 복사가 됐는데 3C, 3A, 38 이렇게 해줄 거고요. 폰트 컬러는 하얀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재생과 상세 정보 버튼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좀 길어야죠, 됐죠? 좀 길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152 정도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 위스를 우리가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서 위스를 우리가 고정을 시켜버릴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152로 할 겁니다. 152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니스도 지금 5가 있는데 5경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정보도
자, 상세 정보에 해당하는 친구도 width를, 자, width가 어디에 있냐면은 레이아웃에 make this element fixed width로 해서 이 가로 길이를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를 152.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을 만들었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버튼을 가로로 배열을 해야겠습니다. 자, 가로로 배열을 해야 되고,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랑 얘를 또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그룹을 묶을 건데, 이 두 가지를, 자, 먼저 재생을 클릭하고요. Shift를 클릭하면서 상세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왼쪽에서도 이 엘리먼트 트리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Shift 누르면서 같이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그룹 엘리먼트 인, 이 엘리먼트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였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로우 컨테이너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로우 컨테이너로 묶으면 이렇게 가로로 배열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이제 그냥 버튼이라고 할까요? 그룹 메인 버튼으로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 간격을 주고 싶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갭을 배웠었죠. 그래서 자, 지금 그룹 메인 버튼입니다. 그룹 메인 버튼에서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여 요 사이에 갭을 줄 건데, 자, 여기에 apply gap spacing between elements라는 옵션이 있죠. 엘리먼트 사이에 간격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체크를 하셔서, 자, 칼럼 갭입니다. 이 가로 길이에 칼럼을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12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간격이 띄워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으로 좀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운데에 배치를 하고 싶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밑에 있어야 되죠. 그쵸? 밑에 있어야 됩니다. 위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는 다시 메인 영화 페런트를 클릭을 해서, 자, 페런트가 칼럼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위에서부터 지금 쌓고 있는 구조였거든요. 이거를 아래에서부터 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쌓을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또 그러면 또 바로 붙어버리죠. 그래서 자, 여기 밑에다가 이 메인 영화 밑에 패딩, 이 바탕에 패딩을 깔아서 조금 이 친구를 조금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룹 메인 영화를 클릭을 하셔서 이 바텀에, 자, 패딩은 안에인 차이드를 다루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텀에 어느 정도의 픽셀을 줘볼 거냐면은, 자, 18 정도, 17이 아니라 18 정도. 그래서 이렇게 18만큼의 여기 간격을, 패딩을 넣어서 간격을 띄운 겁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만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빨갛게 되는 거는 조금 나중에 좀 고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만든 거냐면 이 윗부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 두꺼운 거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하이트를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하이트를 44로 되어 있었는데요. 한 36으로 해볼까요? 36. 둘 다 36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탑 바텀에 지금 이 친구가 약간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버튼 패딩이 좀 적용이 되어 있던 건데, 자, 패딩을 다 지워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상세 정보, 네, 조금만 더 키워서 38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픽셀 같은 거는 2의 4의 배수나 이제 8의 배수로 보통 많이 하고, 뭐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2의 배수 느낌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윗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이제는 영화 먼저 만들 거예요. 이 부분. 자, 이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회원님을 위한 영화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잠깐 이제 안 보게 둘 거고, 이제 이 홈 화면 안에, 이 홈 화면에 다시 좀 색깔을 입혀서 색깔을 조금 살짝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하시고, 약간 한 30, 이건 투명도르거든요. 지금 100%는 단색이고, 약간 30으로 하면은 약간 이제 보일락 말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색깔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만들 거냐면 회원님을 위한 영화 이 부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거는 또 홈 화면 밑에 여기 안에 또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넣을 건데요. 그럼 이거 잠깐 안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할 건데, 자, 그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메인 영화를 다시 클릭해서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보면은 This element is visible on page load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앱이 딱 로딩이 됐을 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SPA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자, 유저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또 불필요한 것들은 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페이지 내에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유저가 원하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친구 그룹 메인 영화는 항상 보이기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체크를 해제가 되면은 이게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보통 안 보이게 할 때는 이 collapse when hidden도 같이 체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상태는 안 보이지만 공간은 그대로 차지를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얘들이 이제 이 공간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collapse when hidden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이걸 이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공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어떤 콘텐츠 영역이 있다면은 이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우리가 안 보이게 할 때 아예 안 보이게 이 에디터 상에서도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이렇게 껐다 켰다 함으로써 그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화면상으로 겹쳐 보일 만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메인 영화는 이제 끝났으니까 안 보일 때는 이렇게 눈 클릭을 해서 아예 안 보이게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